만약 제가 한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대거나 반찬 투정을 했으면 아마 전 요리를 안 하고 사 먹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언입니다. 여러분은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 요리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까?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좋아하는 게 아니었으니 결혼 전에는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짠 하고 요리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반조리 식품을 사 먹거나 외식을 자주 했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 가전이나 가구에 고가의 제품을 사다 보니까 2, 3만 원 쓰는 거는 정말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2명이 돈을 버는데 제가 혼자 벌 때보다 저축액이 적은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가계부를 써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부의 생활비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커서요. 초반에 집들이도 해야 되고 저희를 축하해주신 분들께 인사도 드린다고는 하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을 식비로 썼다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 좀 놀랄 일이었거든요. 이때는 맞벌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결혼 초반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넘겼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외벌이가 되다 보니 식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을 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월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저희 부부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첫째, 집에서 밥을 해먹자. 냉장고 파먹기를 하자예요. 간편식이나 조리된 식품을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카레를 만든다고 할 때 고기, 감자, 당근, 양파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안에 고기나 감자 이렇게 한두 가지의 재료가 없어도 나머지 재료로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만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냉장고 파먹기, 줄여서 냉파라고 해요. 레시피에 있는 재료인데 집에 없다고 바로 나가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주 쇼핑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필수적인 식재료라면 모르겠지만 한두 개 빠져도 상관없는 것들은 냉파를 통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 방법은 습관이 될 때까지는 정말 귀찮고 힘들지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는 것을 결혼을 하고 느꼈거든요. 그동안 엄마의 수고스러움에 대해 절로 감사를 표현하게 됐고요. 집에서 요리를 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이 빠지거나 건강에도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추해요. 두 번째는 외식은 체험단이나 부부의 용돈을 활용하자예요. 집밥도 냉파도 좋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없는 메뉴들이 있어요. 전 초밥을 좋아하는데요. 초밥은 집에서 만들어 먹기가 힘든 메뉴 중 하나예요. 이런 경우엔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남편 생일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저희가 살고 싶었던 지역을 구경하러 갔어요. 근처에 산책할 곳도 찾아보면서 동선에 맞춰서 미리 가까운 곳에 체험단을 신청해서 다녀왔어요. 물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곳에 신청을 하면 그 중에 하나는 꼭 선정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체험단을 하는 것을 블로그 거지, 합쳐서 블로그 거지라고 말하는데요. 전 작은 가게 사장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온라인 홍보도 해드릴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사진도 최대한 잘 찍으려고 하고요. 제 블로그에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외식은 하고 싶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된다면 체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블로그 체험단 관련한 영상은 다음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비 방어 차원에서 부부의 용돈으로 외식과 간식비를 하게 되면 외식 비용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난 영상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는 거예요. 월 10에서 15만 원으로 2명이 먹고 산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이나 고기는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과와 귤 같은 제철 과일을 박스채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구매를 하면 과자나 빵을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건강에도 훨씬 좋고요. 채소도 당근, 감자, 양파, 양배추, 대파 이런 것은 정말 저렴하거든요. 전 집 앞에 있는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경기 지역 화폐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10,000원어치만 사도 일주일치 반찬으로 충분해요. 네 번째는 유통기한이 긴 것은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부침가루, 조미료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길거든요. 이런 거는 온라인에서 할인 쿠폰을 줄 때 구매를 해요. 전 정원이 샵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출석 체크로 적립금을 모을 수 있고 종종 50% 할인 쿠폰이 나오기 때문에 집 앞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식비 절약하는데도 앱테크가 꽤 유용해요. 다섯 번째는 장을 보러 갈 때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장을 보는데요. 배가 고프면 구매 리스트를 적어 간다고 해도 자꾸만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사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 보러 가기 전에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는데 이것이 식비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주변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있다면 영업시간이 끝나갈 때쯤 한번 가보세요. 기존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구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을 묶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아이가 있거나 쇼핑을 좋아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혼자서 쇼핑을 해보세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혼자서 쇼핑할 때와 아이와 함께 쇼핑할 때 그 금액이 다른 걸 아실 거예요. 마트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간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면 갖고 싶은 마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한 물건만 사려고 쇼핑 목록을 적어왔는데 옆에서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쇼핑을 하다가 지치기보다는 혼자서 쇼핑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추천 메뉴를 공부하는 거예요. 채소의 경우 빨리 물러지거나 상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를 사면 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두거나 아니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서 각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에버노트에 정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사면 오징어 볶음, 오징어 국 이런 식으로 끓여두고요. 무를 사면 무 생채를 만들고 묵국을 끓이고 생선 조림을 할 때 넣는 방식으로요. 매달 먹는 것만 돌려서 먹는 단점이 있지만 요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식비를 절약하고 있어요. 요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하지 않고요. 주말을 이용해 최대한 재료를 손질하고 다음 주에 먹을 음식을 만들어두는 편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집안일에 대한 부담감을 말했기 때문에 남편도 적극적으로 함께 했고요.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남편 덕분에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한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대거나 반찬 투정을 했으면 아마 전 요리를 안 하고 사 먹었을 것 같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저의 요리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레시피가 없으면 잘 하지 못해요. 주말 하루를 다 잡아먹을 정도로 속도가 느리지만 부부가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있다면 결혼하고 처음부터 집안일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직접 요리를 해보면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